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쁠 때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맡고 계시죠? 네. 기획재정위원회 하면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추경예산 심의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경기도가 1차 지금 2013년도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뭐,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감액 추경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고, 도세의 대부분이 이제 취득세인데, 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세가 추가로 그러니까 징수될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예상이 돼서 아마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도에서 세수 추계를 명확히 해서 경기 전망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되겠죠. 명확히 해서 세수 추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좀 미스하지 않았는가. 재정 운영은 잘못했다. 세수 추계를 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재정이 이제 고갈이라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추경 예산에 논란이 했던 게 가장 큰 게 무상급식 예산 삭감입니다. 정확하게는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인데요. 뭐 특히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원님께서 여기 문제 삭감 안 된다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계세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사실 추경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게 사실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을 않겠다고 하는 거는 2014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앞서 제가 이제 답변한 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이미 이제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도민들한테 이미 인정을 받은 표로서 인정을 받은 정책입니다.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전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 아이들은 이제 먹을거리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로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대응을 해서 무상급식 예산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이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이 이제 국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무상급식은 당연히 기본이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약 말씀하셨는데 김 지사의 가장 큰 핵심 공약인 GTX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GTX 검증특위를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GTX가 좀 문제가 있다. 항상 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GTX 검증특위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하면서 이제 검증특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GTX의 실체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2013년도 올해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이제 완공하기로 한 그런 사업인데 아직 뭐 국토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또 GTX는 아시겠지만 13조 600억이라는 13조 600억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민자 사업으로는 그렇게 큰 철도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업이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개 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더욱 큰 문제점은 요즘 이제 용인경정철이나 의정부 경정철처럼 아주 지방 재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 물먹는 하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골칫덩어리가 됐죠. 그거는 규모가 아주 GTX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GTX 또한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하고 대한교통공학회에서 낸 보고서 제안서를 다시 검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수요 예측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루에 60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만이 BC가 1.24 정도. 그렇죠. 대부분 이제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점이 넘으면 수익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간에 그 정도는 돼야만이 예수시 탓을 맞는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앞으로 그 중에서 좀 더 집중하겠다. 어떤 계획도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대부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 신도시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 관련된 행정체제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회기 때 이제 제가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재정 부담에 대한 의회 사전심의권. 그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리는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를 하자. 네, 의회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부분을 또 지방 재정의 건전성, 그다음에 지방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은 기간 동안 뭐 4년 동안 그 역할을 제가 지방지정부에 있으면서 해왔고 뭐 청와대까지 가서 탄원서도 내고 뭐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 신도시 정말 정상화가 돼서 명품 도시, 광교 신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원시가 그래도 기본 준광역시 수준은 좀 돼야, 행정체계가 돼야 이 모든 것들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체가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